차화정 시대 그때만큼의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냐. 차화정이 뭔가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의 경제 한 끼는 호황기에 올라탄 화학업종 2탄을 준비했습니다. 효성 3사에 이어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이동욱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키움 이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학업종 재개특집 2탄 격으로 롯데그룹을 준비를 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롯데 하면 쇼핑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롯데가 언제부터 화학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롯데는 화학을 신사업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회장님부터 우선 화학 전공이세요, 거의. 네, 그래서 화학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통 쪽 마진도 나지만 지금은 석유화학 캐파시티 상당히 많이 늘리면서 글로벌 세계 유수한 화학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그룹의 화학 대표 기업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밑에 롯데정밀화학이라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지분 관계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 31.12% 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연결 윗단으로 붙는 건 아니고 지분법으로 붙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삼성그룹에서 이 롯데정밀화학을 사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이병철 회장 때 사카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때 정부 쪽으로 넘어왔다가 이건희 회장한테 다시 들어왔던 삼성 기업인데 이재용 회장님 되면서 이제 롯데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삼성에서는 화학을 정리하던 차였고 롯데에서는 화학을 키우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삼성에서는 반도체가 너무 돈을 잘 버니 서자 취급받았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롯데정밀화학이 롯데에 와서 네. 얼마나 이제 빛을 발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롯데정밀화학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 제품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이고요. 안정적이고 재무 구조가 좋고 마켓 시어가 높은 주식이라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으로 좀 생각을 했고 저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우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간략하게 사업 제품군들 말씀드리면은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근데 케미칼 부분 암모니아 계열 있고 케미칼 부분 염소 계열 있고 그리고 셀룰로즈 에테르 같은 그 그린 소재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암모니아를 말씀드리면은 이 암모니아가 잘 아시겠지만 비료 쪽의 주요 원재료였잖아요. 근데 이게 마진이 안 나서 2011년도 이후에는 트레이딩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구조. 원재료를 사와서 이것들을 그냥 트레이딩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무역 같은 거네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암모니아 자체가 이게 위험성도 상당히 크고 폭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트레이딩 제품과는 달리 마진은 상당히 높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염소 계열인데 이게 약간 또 복잡한데 좀 소금을 전기분해하면 염소랑 가성소다라는 제품들이 나와요. 가성소다와 염소. 네, 이 무조건 1대1로 병산되는 제품이고 이 염소에 프로필렌을 섞게 되면 ECH라는 에피클로르히드라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에폭시 수지. 네. 에폭시 수지가 이제 그 인테리어 할 때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도 들어가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도료용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해외 경쟁사들 페인트 업체라든지 도료 업체 관련된 뭐 이산화티타늄 업체 주가들이 역사적 고점 찍고 있어요. 건축에도 들어가지만 뭐 선박에도 또 들어가게 해요. 조선도 활발하니까. 네, 활발하니까 이게 다른 제품들 가격들이 죄송하지만 미쳤습니다. 페인트 원재료 근데 ECH만 아직까지 못 올랐어요. 롯데정밀화학이 ECH는 캐파시티가 13만 톤 정도 되면서 국내에서 마켓시어 1등이거든요. 글로벌리는요? 글로벌로는 조금 작긴 하죠. 그래도 한 20위권 캐파로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제품들 가격들 이렇게 오르는데 ECH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가 그린 소재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 네. 왠지 좀 신소재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왜 그린 소재란 게 셀룰로즈 에테르라고 나무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직접적으로 뭐 지네들이 포도당도 만들지만 햇빛을 받고 이산화탄소를 받으면 이제 셀룰로즈라는 벽을 만들거든요. 그거를 원재료로 에테르화 시키면 셀룰로즈 에테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니치 마켓이고 마법의 가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성을 강화시키고 점진력을 강화하는 그런 특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업용 페인트 쪽, 뭐 시멘트 이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타일을 붙인다. 이러면 그냥 시멘트만 섞어서 하면은 이게 흘러내려요. 근데 이게 점도가 강한 셀룰로즈 에테르를 넣게 되면은 이게 탄탄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거죠.
원재료가 셀룰로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친환경이네요. 네, 먹을 수도 있고 뭐 서흥 캅셀이라고 지금 사명이 바뀌었지만 서흥이잖아요. 이 의료용 캡슐 있잖아요. 아, 네. 그게 이제 셀룰로즈 에테르가 들어간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인데 최근에 뭐 돈 많이 벌면은 쇠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대가 조금 바뀔 것 같긴 해요. 이제는 대체육으로. 그렇죠. 대체육에도 네, 들어가나요, 네. 이게? 대체육에도 들어가는 게 대체육 자체가 이제 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을 늘면서 강도를 늘면서 이제 식감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들이 뭐 최근에 전망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셀룰로즈 시장이 아직까지는 작지만 저는 중기적으로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봐서요. 이것도 한 개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학업종을 볼 때 전통 화학 회사가 어떻게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넘어가느냐 할 때 이 소재 부분에서 관심이 가거든요.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셀룰로스, 이 신소재 부분에서 앞으로 좀 폭발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네요. 우선도 좀 마진율들이 상당히 높은 비즈니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결 기준으로 캐파시티가 6.7만 톤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내년 1.8만 톤 정도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높은 제품들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것들이 좀 부과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해외 업체들이 다각화 큰 업체들 뭐 시네츠, 뭐 애슈랜드, 뭐 다오 이런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시장에 정보가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 힘든 종목이죠. 근데 중국에 이제 산동허다 헤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전량 셀룰로즈 에테르만 하는 업체예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한 560억 정도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2.3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캐파가 4만 7천 톤 정도 되는데 롯데정밀화학은 캐파가 더 커요. 아, 그래요? 증설이 더 답니다. 네, 그래서 LG화학도 그 컨셉이었잖아요. 중국의 CAT의 시가총액 10조. 이것들은 결국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서요. 저는 이 셀룰로즈 에테르 캐파시티 늘어나고 대체육 시장 늘어나면서 저는 점진적으로 받을 거라고 봐서요. 롯데정밀화학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셀룰로스 에테르는 기술력 측면에서 기술 장벽이 높은가요? 기술 장벽이 있는 구조라서요. 또 아무래도 먹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번에 목표 주가 10만 원 할 때는 이 셀룰로스 에테르 때문만 상향 조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의 밸류들을 좀 더 붙이면은 시가총액이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은 언제로 좀 생각하세요? 목표가가 언제 올리실 거세요? 지금도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제품들이 여러 개잖아요. 2018년도에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이때 가성소다 마진율이 제가 추정하는 것들은 한 40에서 50%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성소다가 최근에 가격들이 빠지면서 이게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가성소다가 여러 제품들에 사용되는 기초 무기산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알루미늄 재련 쪽이에요. 최근에 알코아라는 알루미늄 업체 아시죠? 여기 주가 보시면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알루미늄 관련된 수요들이 느는 거죠. 그러면 가성소다도 빠졌던 게 올라갈 수 있겠다. 어려웠던 본업이 올라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신소재와 본업이 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로 봤던 게 그 롯데 BP화학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름을 바꿔서 롯데 이네오스 화학인데요. 아까 도료 페인트, 뭐 건자재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롯데 이네오스 화학은 초산 VM 밤 같은 이제 건축용 제품들을 해요. 근데 이거 가격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3배 올랐어요. 쇼티지가 일어나니까 네. 이제 가격은 올라간다. 네, 그래서 작년에 롯데정밀화학이 1,000억대 중반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지금 초산 방암 스프레드가 유지되면은 롯데 이네오스화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배당액이 작년에 받았던 영업이익도 늘어날 수 있겠다, 상회할 수 있겠다라고 봐서요. 아주 낙관적인 케이스지만 초산이라든지 밤 가격 상승되는 모멘텀들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이제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롯데정밀화학이 2020년 9월에 스카이스크래퍼 사모투자에 투자를 하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지분을 취득을 했거든요. 이런 투자는 결정은 왜 했을까요? 근데 뭐 롯데그룹 자체가 뭐 LG화학이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이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쪽 진출이 상당히 많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검토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에 연결로 이제 실적이 붙긴 하는데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에 연동돼서 금융 수익으로 잡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인은 롯데 정밀 같은 LP 투자 회사는 아니고 기존의 G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캐파시티가 10,000톤 정도 됐고 LG화학 계약 물량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추가 저징 질설되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융 수익들은 상당 부분 롯데정밀화학에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분 가치 충분히 고려하면은 이 부분도 목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영역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략적 투자자 개념으로 들어간 거겠네요, 아무래도. 네,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리포트 중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의 지분은 31.13%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50% 이상으로 이제 증가됐을 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살짝 언급하셨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전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그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투자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도 좋지만 모멘텀이라는 건 결국에 실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이랑 영업이익률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을 이거를 위로 올리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높아지기 때문에 또 스페셜티도 또 붙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네. 롯데정밀화학의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했고요. 한국경제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뉴스 하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JS라는 합성공업체 인수한다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들은 조금 인수가 불발됐다는 뉴스들은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산 인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롯데정밀화에 대한 확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변인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의견 개진할 만하다. 저는 뭐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고 저는 롯데케미칼과 동고동락을 하는 화학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주제 넘게 한마디 그냥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0%가 넘었을 때는 정밀화학에도 좋고 롯데케미칼에도 좋고 이런 건가요? 주주가 소유가 30%랑 50%랑은 명확히 다르거든요. 자본주의 관점에서. 그래서 50% 가면서 확실히 키운다는 인상을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 정밀화학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롯케도 지금 근데 이런 셀룰로즈 에테르 같은 자산들을 인수하려면 EV/EBITDA 기준으로 최소한 12배 정도로 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배터리,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 인수를 하려면 무형자산이라든지 영업권들을 상당히 프리미엄을 높게 받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롯데정밀화학은 아는 회사인데요. 네, 그래서 쉽게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고 기존의 ESG 경영과 또 부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봐서 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본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되면 좋죠. 그러면 이제 롯데케미칼로 넘어가서 롯데그룹이 종합화학회사로 사실 밀고 있는 것은 롯데케미칼이죠. 네, 맞습니다. 롯데케미칼의 대표 제품은 뭘까요? 종합화학회사니까 다 만들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이제 납사를 구입해서 이거를 크래킹해서 만드는 납사 크래커를 한 350만 톤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미국에 에탄 크래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모노버 제품, 폴리머 제품, 기초 유분, 중간 제품을 만드는 종합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3월 초에 33만 8천 원을 찍은 이후 계속 미끄러지면서 21일 종가 기준 28만 6,500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주가는 하락한 걸까요? 근데 공급 증가 우려들을 조금 많이 하셨던 것 같고 투자가분들이 1분기 실적이 픽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2분기에 좀 정기 보수가 있을 것 같아서 2분기는 1분기 대비 증익되는 그림은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타 회사들은 2분기 실적들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계획적인 정기 보수니까 그 물량들이 조금 빠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조금 우려하시는데요. 저는 코로나 백신들 개발되면서 석유화학 수요들이 하반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요. 그 후년도의 이 실적들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와 보수의 문제는 3분기 때는 해결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딴 업체 대비 좀 불쌍한 영역에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측은지심이 좀 발생을 해서요. 추가적으로 증설되는 프로젝트들이 연말,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저는 계속 있다라고 봐서요. 계속 좋게 보는 기업이긴 합니다. 애널리스트님께서 1월에 롯데케미칼 목표 주가를 37만 원으로
이제 리포트 쓰셨는데 사실 그 이후로 리포트를 아직 안 내셨거든요. 여의도의 불문율이죠. 리포트를 안 낸다는 거는 기업을 안 좋게 본다 이런 얘기일 텐데 네. 언제쯤 다시 목표가를 높인다면은 그 계기가 되는 건 뭘까요?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적 상승률이라든지 주가 상승률이 더 있던 것들은 다운스트림이라든지 타 제품들 뭐 LG화학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 실적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더 말씀을 안 드렸던 뭐 그런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좋은 다른 화학기업들이 많아서 네. 지금 못 쓰고 계셨다 이 정도인 네. 거겠네요. 네. 롯데케미칼이 만드는 이 화학 제품들의 원료라는 게 나프타가 주로잖아요. 그럼 나프타의 가격에 아무래도 마진이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이 업황은 어떤가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가보다도 납사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에틸렌 1톤을 만들 때 보통 납사가 3.3톤이 들어가요. 나머지 2.3톤의 제품들이 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사 가격 연동되는 것들이랑 에틸렌 가격이라든지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같은 부산물의 가격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유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뭐 저는 유가 요 정도 수준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납사 가격이 더 빠지면 좋겠지만 요 정도 성적 유지되더라도 수요가 더 밀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봐서요. 석유화학 실적들, 특히 롯데케미칼의 실적들은 2분기 이후부터는 좀 급증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투자자들은 1분기에 고점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까요? 투자가 분들도 모든 것을 다 바스켓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네. 상승률이 더 좋았던 것들을 더 투자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공매도도 나오잖아요. 네, 5월 3일 공매도 시작이죠. 그러면 이건 뭐 수급적인 측면을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것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못 올랐던 것들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들은 좀 제한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효성 3사도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졌던 차화정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때만큼의 업황이 좋고 그때만큼의 주가 상승이 과연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차화정이 뭔가요? 제가 요즘에 2월 중순부터 업체들 계속 컨택을 하고 스프레드 보고 했을 때 그때보다 스프레드 마진이 더 좋습니다. 아, 차화정 시대보다 더 좋다. 네, 저는 어머.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주가는 아니에요. 주가는 아직 그때의 고점을 전혀 갈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피크아웃 COR이죠. 그래서 1분기가 실적이 피크아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스프레드 개선되는 것도 보고 어차피 지금 판매되는 것들은 2분기가 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황이에요. 2분기는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화학 업황이 정말 호실적일 때 롯데 말고라도 어느 기업이 좀 특히 실적이 많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51%는 가족이고요. 연결로 편입돼 있고 한 20%가 효성 3사, 20%는 금호석유화학이에요. 아, 이동우 애널리스트의 내구주의 51%는 가족이고 네, 20%는 효성화학, 효성화학이고 20%는 금호석유. 그래서 지분법으로 개인적으로 제 마음대로 연결했습니다. 와, 그 정도로 금호석유와 앞서 얘기했던 효성화학을 좋게 보시는 거네요. 효성 3사가 포함해서 20%인가요? 네. 금호석유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지금 실적이 제가 추정하는 것들은 워낙 좋고요. 올해 1분기 어비익만 작년 연가비 70%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안 가냐면 엠비라텍스라고 혹시 장갑의 원재료를 만드는 건 아시죠?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니트릴 장갑 수요들이 줄면서 엠비라텍스 수요도 줄겠다는 명제들은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신흥국들 니트릴 장갑들 수요 개선되는 폭들이랑 장갑 업체들, 뭐 저도 말레이시아 좀 탐방을 다녀오긴 했는데 그 업체들 증설되는 스케줄을 봤을 때는 올해 내년에도 엠비라텍스 수급은 계속 견조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고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자동차 체인들 좋아지면서 SBR, BR 같은 범용고무까지도 마진들이 확확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들이 좋은 상태고 이게 차화정 시기에 예전에 천연고무까지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이 가격이 일화가 코브라가 막 많이 돌아다녀서 천연고무를 못 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 가격들이 올랐었는데 그때 2011년도에 합성고무, 범용고무가 워낙 좋으니 중국 업체들 증설들이 워낙 많았었어요. 이 증설 물량들이 해소되는 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고 이제는 SBR, BR 같은 고무 증설되는 캐파가 전무합니다. 사실 화학업종은 한번 되어봤기 때문에 증설을 함부로 못한다고는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지금의 업황의 호실적이라는 게 수요가 늘고 하지만 공급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쇼티지 상황일 텐데 결국에는 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 업황 수급이란 건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은 이만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뭐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뭐 결국에 수요의 추정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GDP의 성장입니다. 최근에 뭐 IMF라든지 뭐 월드뱅크 이런 GDP 성장치들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폴리머 수요량이든지 화학 제품 수요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급은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에서 옥과 석을 가르는 기준이란 게 있을까요? 친환경 신소재라는 것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강한 자기 확신, 시장을 장악해야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SKC도 상당히 좋게 봤던 게 확장하려고 쉐어하려는 이런 의지들을 상당히 많이 좋아해서요. 뭐 신소재, 뭐 친환경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의지들을 시장에 조금 더 부각시켜 주는 업체들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SKC 딱 꼽으셨네요. 뭐 자기 확신이 있어야 남을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CEO의 경영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까지 호황기에 올랐던 화학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나와주신 이동호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